선생님, 저는 물도 많이 마셨고 담배도 끊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박 선생님, 신장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조금 부른 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만약 그때 하루에 한 잔만 드셨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 때 혈액 검사 수치가 붉게 표시되고 의사가 차분히 두 글자를 말할 때 투석토시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현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한때는 저도 신장병이란 술, 담배, 짠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얼마 전 62세의 박영수 씨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술, 담배 한 번 안 하고 매일 공원을 걷는 전형적인 건강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요즘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발목이 붓습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주로 어떤 걸 드시나요? 그는 자신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 대신 차만 마십니다. 아침엔 옥수수차, 점심엔 결명자차, 저녁엔 보리차로 마무리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 해독된다, 노폐물이 빠진다는 말을 믿고 물을 대신에 하루 종일 차를 마시는 습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신장은 기계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는 작은 정수 공장입니다. 이 필터 세포가 손상되면 어떠한 약도, 어떠한 기적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열어보니 그의 사구체 여과율 GFR은 30, 정상 기능의 3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 바로 그 건강한 습관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차는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가끔 한 잔은 괜찮지만 매일 물 대신 마시면 신장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기계처럼 계속 돌아가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몇 년 동안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는 몸에 좋다고 믿죠. 하지만 모든 차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명자차는 간과 눈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몸의 수분을 빼앗고 신장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보리차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사람은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59세의 정선화 씨를 떠올렸습니다. 퇴직한 교사였던 그녀는 물 대신 10년째 보리차만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 믿었는데 제 몸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번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해독이 필요한 장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이 필요로 하는 건 디톡스티가 아니라 적당한 양의 깨끗한 물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이름 아래 가장 단순한 과학의 원리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옥수수차, 결명자차, 보리차를 물처럼 자주 마신 사람들은 단순히 따뜻한 물만 마신 사람들보다 매년 GFR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2.3단위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즉, 3년 만에 신장이 7년 더 늙은 셈이었습니다. 놀랍지만 저는 이미 진료실에서 매일 보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박영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신장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함께 찾으면 됩니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믿음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선 지금 마시던 차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신장을 회복시키는 물로 바꿔봅시다. 우리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가 물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었으니까요. 신장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과로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을 겁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얼굴빛이 칙칙하고 아침마다 다리가 붓지? 그 답은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해독차, 디톡스티라고 불리는 차를 물 대신 마시고 있다면 이미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걸어온 길, 만성 신부전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바로 마시고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신장은 몇 주 만에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장을 파괴하는 3가지 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보리차가 왜 위험한지 그 과학적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어떤 음료로 바꾸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습관을 돌아보게 했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보기엔 건강하지만 신장을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차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 씨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들고 다니던 그 물병이 있었지만 이번엔 그 안에 더 이상 옥수수차의 노란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은 따뜻한 물만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허전하네요. 향도 없고 맛도 없고 밍밍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몸이 이미 단맛과 향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따뜻한 물에도 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향기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제가 늘 물을 제대로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인천에 사는 한지은 55세의 요가 강사였습니다. 채식주의자의 술도 고기도 늦은 밤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저는 결명자차만 마셔요. 벌써 10년 넘었어요. 간이랑 눈에 좋고 독소도 빠진다길래 걱정 안 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GFR 은 40. 피부는 칙칙했고 눈 밑은 움푹 꺼졌으며 아침마다 발이 부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거죠?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결명자차에는 이뇨 성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오래 마시면 몸의 수분이 빠르게 줄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신장이 2배로 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장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결명자에는 안트라퀴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장은 자극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만 반복되면 탈수 상태가 되어 신장이 물 없는 상태에서 피를 걸러야 하죠. 마치 물 없이 도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결국 필터가 타버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결국 내 몸을 괴롭힌 건 내가 믿었던 거였네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병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해쳤다는 깨달음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뇨차를 마시면 몸속 독소가 빠진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옥수수차, 결명자차, 보리차를 너무 자주 마시면 혈중의 칼륨, 나트륨, 수분 농도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쉬지 못합니다. 휴가 없는 노동자처럼 언젠가 쓰러질 수밖에 없죠. 저는 박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피로감이 심해진 적 없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머리도 자주 무겁고 아침엔 얼굴이 자주 붓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장의 구조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신장은 통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피부색, 눈, 피로감으로 조용히 이야기할 뿐이죠. 또 한 사람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산의 최은영 씨, 67세. 수년간 다리 붓기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입니다. 아들은 엄마는 보리차만 마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 35%, 보리차는 부드럽지만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노년층의 신장은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해 심장이 느려지고 피로감과 어지럼증, 심하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박영수 씨는 제 말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차를 줄이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입이 마르고 머리가 띵했다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선생님. 몸이 훨씬 가벼워요. 아침에 붓던 발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건 신장이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자 저는 그에게 진짜 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물. 우리 몸은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 시듭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한 번에 200ml 정도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일해야 해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도 시간을 나눠 물을 마신 환자들은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평균 20%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신장이 필요로 하는 건 진짜 물입니다. 향도 카페인도 첨가물도 없는 물. 차나 커피, 맛있는 음료는 신장을 더 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은 혈관을 이완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피를 더 부드럽게 걸러내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 그게 신장을 깨우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뭔가 특별한 걸 마셔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일 좋은 건 그냥 물이었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장은 복잡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료가 끝날 때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차는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을 대신에 마시는 습관이에요. 가끔 식후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걸 약이라 믿고 매일 물 대신 마신다면 건강과 해로움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진료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따뜻한 물 섭취 시작. 2주간 경과 관찰.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의 회복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앞으로 몇 주 뒤 저는 그에게 두 가지 특별한 물. 하나는 신장을 섬세하게 정화하고 다른 하나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물을 가르쳐 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몸은 해독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우리가 더 이상 독을 쌓지 않으면 된다. 진료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모두 건강을 사랑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려다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 또 다른 박영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2주 후 박영수 씨가 다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가랑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지만 그는 약속 시간에 맞춰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기하네요. 요즘 몸이 훨씬 가벼워요. 아침에 붓지도 않고 피부색도 밝아졌어요. 마치 몇 살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신장이 쉬기 시작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그에게 따라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몸이 물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신장 회복을 돕는 두 가지 지원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신장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물이에요. 그는 집중해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레몬수입니다. 찬물에 타는 레몬차도 설탕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200ml의 따뜻한 물에 레몬 얇은 조각 두세 개, 그것뿐입니다. 아침 공복에 혹은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마시면 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레몬은 신맛이 강해서 위에 안 좋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잘못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물에 희석해 소량으로 마시면 오히려 위를 부드럽게 하고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 속에는 구연산 치트릭 애시드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신장 안에 생기는 미세한 칼슘 결정체를 녹여주고 소변의 pH를 조절해 염증을 줄이며 신장이 피를 더 가볍게 걸러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미국 의학연구소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2주간 매일 따뜻한 레몬수를 마신 사람들은 신장 결석 재발률이 50% 감소하고 사구체 여과율, GFR이 평균 12% 향상됐다는 연구였습니다. 레몬수는 마치 젖은 수건이 먼지를 닦아내듯 신장의 미세한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두 번째 물은 몸이 완전히 적응한 뒤 3주쯤 지나서 추가할 겁니다. 아주 연한 보리차입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예전처럼 진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약처럼 소량을 활용하는 겁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며 간과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 아주 묽게 끓여야 합니다. 저는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보리 한 줌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이세요. 물이 살짝 노란빛을 띠면 바로 불을 끄세요. 오래 끓이면 미네랄 농도가 올라가서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이 물은 식후에만 하루 2잔 이하로 마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체 물 섭취량의 70%는 따뜻한 물 또는 레몬수, 나머지 소량만 이 연한 보리차로 하세요. 이렇게 해야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또 다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64세의 윤미숙 씨는 신장 기능이 28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물 습관만 바꾼 후 GFR이 4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속이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전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장이 도와달라던 거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영수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몸이 말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언제나 비명을 지르기 전에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줄 몰랐을 뿐이죠. 저는 그에게 하루의 물 리듬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레몬수 한 잔, 점심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 저녁 식후 묽은 보리차 한 잔, 그 외 시간, 이 시간 간격으로 150, 200ml의 따뜻한 물. 물을 마실 땐 급하게 삼키지 말고 입안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넘기세요. 그게 신장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쯤 뚜렷한 변화가 있을까요? 보통 4, 6주 후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신장은 조용히 일하지만 제대로 돌봐주면 금세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기운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질 겁니다. 한 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그의 GFR은 30에서 38로 상승,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얼굴빛은 생기 있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단순한 변화로 몸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은 것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체는 복잡한 비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신장은 우리가 과로시키지 않으면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고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수 씨에게 3개월 동안 지금의 습관을 유지하고 소금과 가공식품을 줄이며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장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건 마치 잠이 충분히 필요한 친구와 같아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느껴요. 이젠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보다 변화를 선택한 당신 자신이에요. 그날 진료를 마치고 저는 잠시 기록지를 덮었습니다. 창밖에 빗물이 잔잔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몸을 사랑했지만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나이를 막을 수는 없어도 물 한 잔의 습관으로 삶의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3개월 후 박영수 씨가 다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봄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추던 아침이었죠.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그날 얼굴이 붓고 피부가 탁하며 눈빛이 지쳐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 앞에는 생기가 가득한 한 사람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받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사구체 여과율이 45까지 올라갔어요. 붓기도 사라지고 밥맛도 돌아왔고 잠도 깊게 자요.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수 씨, 정말 훌륭합니다. 3개월 전 제가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걸 몸소 증명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건 이 회복을 오래 지키는 것이에요. 건강은 불빛과 같습니다. 계속 빛나게 하려면 꾸준히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 신장 회복 보호 3단계 주기법을 설명했습니다. 1단계 정화와 휴식 1. 4주 이 시기는 신장을 쉬게 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이뇨성 차, 커피, 향이 들어간 음료를 완전히 끊고 따뜻한 물과 연한 레몬수만 마십니다. 신장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노동자와 같아요. 이 시기가 바로 그 노동자에게 주는 첫 번째 휴가입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피로하거나 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장이 다시 리듬을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해독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단계 재생의 시기 5, 8주 이 시기에는 회복과 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엔 따뜻한 레몬수, 점심엔 물, 저녁엔 묽은 보리차 한 잔. 보리차는 이뇨 목적이 아니라 신장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마사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마시는 것이에요. 물을 벌컥벌컥 삼키지 말고 몸과 대화하듯 한 모금씩 음미하세요. 그럴 때 물은 세포 깊숙이 흡수되고 신장은 부드럽게 일하게 됩니다. 3단계 안정과 유지구 12주 이후 이제 신장이 충분히 쉬고 회복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그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침 따뜻한 레몬수 한 잔, 점심 따뜻한 물 한 잔, 저녁 묽은 보리차 한 잔, 하루 30분 산책, 저녁 11시 이전 수면, 싱겁게 단 것 줄이기. 신장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찬물, 짠 음식, 감정의 폭풍. 이 모든 급격함이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끔 옥수수차나 결명자차는 마셔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끔 한 잔은 괜찮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다시 신장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즐기되 믿지는 마세요. 저는 그에게 다른 환자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선자 씨, 70세, 10년 넘게 결명자차로 간 해독을 한다며 마셨던 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25까지 떨어졌지만 4개월 동안 따뜻한 물, 레몬수 묽은 보리차로 바꾸고 나서 37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단지 물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제가 그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현대의학이 항상 약이나 수술로 답을 주는 건 아니다. 때로는 올바른 이해와 작은 습관이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다. 저는 박영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단 3개월 만에 신장이 75세 수준에서 55세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건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물이 약보다 더 믿음직합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이 제 몸을 살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거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심 어린 관심을 원할 뿐이에요. 저는 그에게 몇 가지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배부른 직후엔 물을 마시지 말고, 잠자기 전엔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하루 중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따뜻한 물 한 모금을 삼키세요. 그 순간이 바로 신장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그날 진료가 끝나고 그는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료 일지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멈추면 스스로 회복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봄밤은 잔잔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정화된 신장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먼저 들어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 그것이 당신의 몸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해독차라는 이름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짜 해독 이해와 쉼을 선택하세요.